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5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지금 휘발유 값이 1,500원 정도까지 갔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였던 거에서 벌써 1,195원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하도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 무역전쟁 이야기로 스페셜하게 꾸며봤습니다. 5월 3주차 이슈 출발할게요. 무역전쟁 스페셜인데요. 미국 화웨이 안 써. 중국 그래? 너희 돼지 안 사? 그러면 새우등 와 환율도 치솟고 죽겠다 라고 새우등 터질 것만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화웨이 안 써 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화웨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가 만드는 칩이 보안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중국에서 이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서 이 화웨이에서 만드는 통신기기랑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영국에서도 발언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잘 쓰지는 않더라도 우선 이 화웨이라는 회사는 중국 안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를 만들어 파는 회사고 스마트폰 제조 및 판매 회사예요. 어느 정도냐면 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점유율이 1위인 회사인데 29%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중요하겠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9%로 2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고요. 1위는 23%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여기가 삼성전자. 그리고 3위는 애플이에요. 3위는 애플인데 13%로 애플입니다. 즉 전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 지배자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근데 이런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야 너희 제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제재라는 게 뭐냐면 화웨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크면 하나가 아니겠죠. 이제 계열사를 포함해서 68개 계열사까지 모두 거래 제한 기업이라는 명단에 올려버립니다. 이 거래 제한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기업과 거래할 때는 항상 확인을 맡아야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상 거래하지 말으란 뜻이죠. 또는 미국한테 정말 유리한 것만 거래가 허락이 되거나 누구한테 확인을 맡아야 된다? 미국 정부한테 허락을 맡아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꽤나 강력하죠. 지금 전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랑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화웨이 같은 경우에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데 국가는 아니니까 우선은 야 저건 너무하고 뭐라 그러냐면 미국한테 그거는 이 5G 대세 시대에 우리 같은 대형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는 화웨이의 저렴하고 뛰어난 성능의 기기를 너희도 못 쓰는 거랑 같다. 그게 옳은 처사냐 지금 이런 시대에 이거 제재는 옳지 않다라고 당연히 성명 발표도 합니다. 화웨이에서.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화웨이가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화웨이가 발생시키는 매출에서 0.2% 정도만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애초에 화웨이 걸 잘 안 써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미국에서 이렇게 으름장 나봤자 화웨이는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진 않죠. 왜냐면 화웨이에서 이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만들 때 그 안에 재료랑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재료랑 부품.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안에는 굉장히 최첨단의 기기들과 부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어디서 생산되겠어요? 미국에서 생산되겠죠. 미국에서. 중국에서도 생산하지만 최첨단의 부품과 재료들은 미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래를 제한했다라는 거는 미국이 사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팔아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웨이한 재료를. 근데 이거를 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단지 미국에서 구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구하면 되되 조금 비싸니까 문제지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재료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가 지금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그럴 계획에 있는 상품들이 제때 등장하지 못할 수도 있거나 아예 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부가 허가해줘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화웨이도 절대 매출에선 얼마 차지하지 않지만 이런 미국의 거래 제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무역이나 세상이 그렇게 쉽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일방적으로만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고 반대로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가 자기가 원래 화웨이한테 제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화웨이한테 자기들이 만든 부품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퀄컴, 인텔 이런 딱 이름 들으면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초대형 초대형 기업들이 화웨이한테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핵심 부품이 화웨이한테 들어가면 화웨이는 결국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래하지 말라. 그러면 이 미국 내의 자국 기업인 미국의 기업도 역시 울상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말 강력하게 한 대 때렸지만 미국 자국 내 기업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술산업협의회 뭐 이런 데에서도 이건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거 지금 화웨이한테 갖다 파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타격이 갈 수도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다 보니까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던진 외교카드에서도 미국 기업도 그렇게 썩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 정말 복잡한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화웨이 때리기를 미국이 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래도 무역 전쟁이 되진 않았을 텐데 당연히 중국도 참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카드를 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돼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3,247톤 정도를 구매 취소를 해버립니다. 자, 우리 인터넷 쇼핑 하는데 인터넷 쇼핑 다 결제해 놓은 다음에 바로 마음 변심해가지고 구매 취소 딱 눌러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구매 등록 와가지고 그쪽에서 막 포장하고 이거 많이 팔린다 이러고서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주기적으로 사오던 고객이 한 거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량 구매 취소가 띡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담당하는 곳이랑 기업은 어떻겠어요? 한 대 맞은 것 같죠.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중국이 구매 취소를 날립니다. 사실 이제 구매 취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200톤, 뭐 300톤, 뭐 요런 정도씩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2월부터. 근데 이번에 그 양은 거의 10배 가까이 나는 엄청난 대량의 구매 취소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국이 진짜 열받았다라는 게 약간 티가 나는 게 뭐였냐면은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 열병이라고 부르는 돼지 전염병을 앓고 있어요. 돼지 전염병. 이거 같은 경우에 딱 걸리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살처분을 해야 되고 살처분을 안 하게 된 거가 공급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이 돼지를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한 방 맞아서 중요한 거는 중국은 돼지를 정말 많이 생산하는 국가지만 동시에 돼지를 정말 사랑하는 국가예요. 돼지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돼지를 많이 먹는 국가예요. 근데 그런 국가에서 전염병이 돌아버리니까 돼지를 살처분하고 죽여야 되고 못 팔잖아요. 적어도 자국 내에서 못 팔 거 아니에요. 외국에다 갖다 팔아도. 그러면은 자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해결책은 수입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중국은 돼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 미국 거 수입하자라고 해서 미국 걸 수입해서 계속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화웨이를 한 대 때리자마자 중국에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니들 건 이제 안 해 하고서 구매 취소를 바로 날린 겁니다. 욱해서 인터넷 쇼핑에서 날쳐 이러고서 구매 취소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얼마나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인지 알겠죠. 본인들도 힘든 상황인데 자국 내 돼지가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다는 아니지만 구매 취소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날리는 거는 이제 후기라기보다는 약간 잽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건데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어쨌든 미국이 타격이 좀 덜해요. 훨씬. 미국은 당연히 내수도 가능한 상태인데다가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요즘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거는 참고만 해두시면 되는데 중국의 이제 금고, 중국에도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자산에는 미국의 국채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쓰기 위해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는데 채권에 대한 건 제 다른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이 미국의 빚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발행한 채권의 국채죠. 미국 국채의 20%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 그러면 미국은 늘 이자를 중국한테 갖고 있는데 그걸 제일 많이 받아가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2019년 올해 3월에 이 미국의 국채를 정말 많이 내다 팔았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올 때였죠. 그래서 보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2016년 2월 이후에는 최고로 많이 팔았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를 파는 게 왜 보복이고 위협이냐라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면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시장에다가 갑자기 엄청난 보유하고 있던 양에서 엄청나게 많이 떼다가 갖다 시장에
시장에 팔면 채권이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물건은 시중에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의 가격이 마구 떨어지면 반대로 이자는 오릅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가 오르는데 우리 세상에서 대출을 내고 싶은데 이자가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얼어붙죠. 왜냐면은 대출이나 이런 걸 해야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리고 뭐 투자도 잘 되고 이러는 건데 막 이자가 올라버리면은 경제가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얼어붙길 바라고 미국의 국채를 막 내다 판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 양이었으니까 그동안에 비해서 갖다 판 게. 근데 요거는 제가 왜 알아만 두시면 된다라고 한 게 요런 관계가 있긴 한데 미국과 중국과. 근데 중국이 이 갖다 판 게 왜 보복성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는 보복이면 중국도 좋을 게 없는 게 자 지금 중국의 금고 안에 미국 채권을 다 갖다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도 미국 채권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자기들이 미국의 채권을 막 갖다 팔아서 시중에 있는 미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어때요? 올라요? 아니죠. 떨어지잖아요. 왜? 이 안에는 미국의 채권이 아직 많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화면 보이세요? 이 아이언맨 피규어를 비싸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피규어를 갖다 산 것. 그래서 시장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야 이 만든 회사 한번 멋대 봐라 이러고서 이거를 일부씩 막 팔기 시작합니다. 많이.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다면 이거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이 피규어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팔아서 미국이 고생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의 가치도 같이 떨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행동을 보면서 저거는 자기 파멸적 핵폭발 스위치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을 공격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이런 참 애증의 관계로 미국 채권까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액션은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신조어 중에 자강두천 있죠. 자신감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이거 약간 비꼬는 말로 쓰는 거야. 진짜 참 저렇게 싸우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미국이 지금 야 화이가 안 써. 중국이 지금 그래 그럼 난 니네 돼지 안 쓰고 막 내가 갖고 있는 니네 거 팔 거야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요약하자면 정말 자신감 강한 뭐의 대결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팝콘 튀기면서 옆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게 결국에는 최근 뉴스까지 보면 야 우리 협상 안 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야 모르겠어 야 이제 안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팝콘을 튀기면서 보면서 아 드디어 뭐 쟤네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나하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이 중국 치다가 미국 기업 아프고 중국이 미국 치다가 중국도 힘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싸움이 저렇게 가네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면 주변에 사이에서 새우 등이 이제 터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터질 준비. 새우 등이 이제 환율이 치솟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을 투자하든 몸을 투자하든 돈을 투자하든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있어요. 위험한 곳은 대신에 수익이 훨씬 큰 거죠. 투자에 성공했을 때. 근데 안전한 곳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엄청 크진 않지만 말 그대로 안전해요.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 그러면 세상이 각박해지고 위험해질수록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어느 쪽을? 당연히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택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뭐가 있냐? 자 일단 국가로 놓고 보면 어느 국가에 투자할래? 자 기업을 놓고 어느 국가에 있는 기업을 투자할래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자산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주로 안전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건 좀 덜 안전하다라고 여겨지겠죠. 이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국가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겠죠. 근데 주식, 채권, 예금을 놓고 봤을 때 세상이 위험해지면 선진국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상이 뭐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은 신흥국은 경제 타격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거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 뭐 아예 망하진 않겠지만 뭐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선진국 쪽으로 투자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경제가 안 좋네요 하면은 신흥국에서 돈이 이탈해서 선진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폐도 당연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구분이 존재가 해요.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달러랑 엔화는 무역할 때 이제 기축통화기도 하고 무역할 때 어떤 중간 화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화폐라기보다는 야 내가 다른 화폐 몰라도 저기 달러는 믿으니까 그냥 달러로 바꿔와.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해요.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미달러나 야 엔화로 바꿔 그거는 통용되니까 라고 해서 상당한 안전자산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이외 다른 것들은 물론 여 안에는 유로화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유로화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화폐는 대부분 다 그냥 위험 자산입니다. 거기서 일단 세상에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예전 편에 달러 인덱스라는 달러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걸 보면 세계가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달러의 가치가 아주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대신에 달러 대비 엔의 가치는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엔도 역시 안전자산에 속하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항상 어느 정도로 경제가 위험하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한 예로는 자 지금 선진국을 안전자산이라고 놨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주식, 채권, 예금 같은 경우가 전부 경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면 하나도 안전자산인 게 그래서 국가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경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면 선진국에 있는 투자 자산들도 그냥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세계가 위험하면 달러, 그냥 통용되는 화폐와 그 물건, 그냥 어디다 투자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전한 것, 어디다가 투자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전한 상황이 되는 게 금융위기고 세계위기입니다. 요런 수준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서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신흥국이랑 달러, 엔화, 유로화 이런 외 화폐는 그냥 위험 자산, 늘 위험 자산이. 그러면 이거에 반대로 말하면 세계가 위험해지면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마구잡이로 올라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 계속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5원이거든요. 곧 있으면 1200원 뚫는다고 하고 1250원이 약간 위험한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데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게 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진짜로 위험하다라는 거냐. 내가 미국 어디에 안 가고 뭐 미국 거 물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직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환율이 치솟는 게 왜 우리 새우등을 터뜨리는 거냐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새우등을 터뜨리는 거냐면 자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니까 세계의 많은 상품들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달러의 가치가 막 올라가요. 반대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달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달러로 구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는 1달러로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 1달러가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상품 가격이 20%가 오르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지금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뭐 플러스 5%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것들의 타격은 굉장합니다. 자 왜냐면 이 상품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와닿을 걸로 얘기해 볼까요? 기름, 그러니까 원유라고 하죠. 석유예요, 석유. 이 석유를 구하는데 달러로 구해야 됩니다. 달러로.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비싸져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품, 재료들이 다 비싸져요.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가격이 유지가 되나요? 조금 오르면 유지가 되죠. 근데 기업이 물건이라는 거는 재료를 들어와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갖다 파는데 이걸 팔 때 본인들이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만큼 플러스 부가가치를 더해서 팔죠. 그러면은 뭐 재료값이 80원인데 최종 100원에 팔면은 마진을 한 20% 정도 남기는 거예요. 마진율이 2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재료가 비싸지면 81원, 82원, 83원 이런 식으로 비싸지면 마진율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왜냐면 한 번에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우리 거 안 사니까. 근데 그것도 정도지 재료값이 계속해서 올라가. 달러가 비싸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재료나 원재료의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해골포시가 뜨는 거는 결국 우리예요. 국민. 한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중국 포함 그 이외 주변 모두가 새우등인 겁니다. 본인이 달러의 화신이거나 금의 화신인 게 아니면 그냥 일단 새우등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자,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미국 달러나 금이 아니죠. 그 둘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가 버는 돈은 신흥국의 돈이고 안전자산이 아닌 상태니까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고 상품의 가격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업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기업이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료가 비싸지니까. 그러면 뭐든지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경제가 팍팍해지는, 환율이 오른다라는 뜻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 생활 경제 자체에 직격탄이 돼서 환율이 치솟으면 그냥 새우등은 다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차원의 새우등, 기업 차원의 새우등, 개인 차원의 새우등. 근데 심지어 이거는 가속이 됩니다. 자, 왼쪽에다가 할게요. 자,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온다고 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경제 위기가 빨리 끝날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외국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원화로 돈을 받습니다. 또는 기업에서 주는 배당금이나 이런 수익들 있죠. 금융 수익들. 이런 것들을 돈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흥국의 돈의 가치는 의미 없죠.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달러로 뭐가 됐든지 다 달러로 바꿉니다. 원화, 루브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달러로 바꾸려고 그래요. 기업들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진되는 경우보다는 일단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는.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달러로 바꾸니까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게 악순환이죠.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고 계속해서 도망가니까 달러 가치가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면 또 위험하니까 또 달러를 구하고가 반복되는 상황이 됩니다. 회복될 거란 기대가 쉽게 들지 않거든요. 지금 무역 전쟁이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거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사실 미국이나 저렇게 각을 세우고 싸우는 거를 절대 응원할 일도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정의로운 건지는 글쎄요. 예, 요거는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절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자, 그러면 보너스로, 그럼 그렇게 악으로만 치닫는 것 같은 모양이 왜 회복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언젠가 회복이 되냐면, 환율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자,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이든 위안화든 뭐 이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외국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입장에. 그죠? 그러면 많이 사겠죠. 싸진 상품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싸지면 야 저건 진짜 싼데? 야 저건 품질도 괜찮은데 진짜 싸다 이러면서 사게 돼. 그때부터 경제가 어느 정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리고 여기다가 한술 더 뜨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들 부동산 뭐 기업 주식 채권 이런 게 다 싸졌다는 거잖아요.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정도 이상 떨어지면 야 저 나라 진짜 싼데 투자해볼까? 하고서 세계의 투자 금액들이 들어오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IMF 때 있었던 일이에요. IMF 때. 너무 싸지니까 그때 외국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싹 다 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많이 샀으니까 이 기업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국가를 살리면. 그게 몇 배가 되면서 본인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이 됩니다. 아름답기만 한 회복은 아니죠. 예. 이 상품을 그때까지도 생산하고 있고 끈질기게 기업에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근로자분들께서 노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흘리는 피땀이 정말 많아야 돼. 절대 언젠가는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쉽게 말할 건 절대 아니.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등이 터지고 나서 그 등이 돌아오는 회복되는 과정은 요런 과정까지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 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무역전쟁 이야기를 쭉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최대한 새우등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우리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말해줄 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새우등이 터지는 게 말이 쉽지. 그 활자 여기서는 좀 제가 데이터를 인문학으로 볼게요. 그 안에 있는 숫자에서 사라져가는 인구수에는 진짜로 사망이에요. 자살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외교협정을 잘 안 따른다든지 뭐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거를 극약 처방을 해서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생명이나 목숨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정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뭐 중국이 잘못했으니까 중국이 굽히고 들어갈 때까지는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지 라고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은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린 겪어봤잖아요. 제 세대 분들은 부모님께서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고 저는 그나마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심하게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연령층에서는 본인께서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편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풀로 갖고 와봤고요. 5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